최근에 AI 슈퍼 예측가를 훈련시켰다는 논문을 하나 봤는데 솔직히 처음엔 좀 의심스러웠어요. 아, 그 이야기요? 네, 미래를 예측하는 AI라니 너무 공상과학 같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들여다보니까 그 방법이 정말 뭐랄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에 접근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미래 예측의 진짜 어려운 점은 단순히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거든요. 내 예측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가. 이걸 AI가 스스로 알게 만드는 게 핵심 과제인 거죠. 이게 안 되면 그냥 찍는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AI 훈련의 시작은 데이터인데 여기서부터 꽉 막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결과가 나온 미래 예측 질문 수만 개를 대체 어디서 구하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예측 시장 데이터 같은 건 대부분 예아니어 질문이라 한계가 뚜렷하고요. 네, 그 예안 이후 질문은 훈련에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동전 던지기처럼 50% 확률로 맞힐 수 있으니까 AI가 엉뚱한 논리로 답을 내놓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운으로 맞춰도 잘했다고 칭찬받는 셈이군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선거에서 X가 이길까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은데 이런 개방형 질문에 답하는 능력이죠. 자, 그럼 이 데이터 부족이라는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여기서 이 논문에 거의 꼼수에 가까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 뉴스 기사를 활용하는 거요? 네, 바로 과거의 뉴스 기사를 가지고 예측 질문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 특정 시점의 뉴스를 AI에게 주고 2025년 7월 17일에 우크라이나 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같은 미래 시점의 질문을 생성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질문을 만드는 AI가 있으면 그걸 또 검수하는 AI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 필터링을 하는 거군요. 네, 질문 자체에 정답에 대한 힌트가 슬쩍 녹아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걸 유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출이 섞인 데이터로 훈련하면 AI는 예측 능력이 아니라 그냥 눈치껏 답 찾는 요령만 배우게 돼요. 꼼수만 배우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훈련했더니 성능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럼 AI가 만든 질문을 다른 AI가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다 그냥 AI들끼리 서로 좋다고 하는 그런 편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연구팀도 질문 생성 모델이랑 필터링 모델을 일부러 다르게 썼어요. 그리고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질문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고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드는 현 단계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오픈 포어사이트라는 데이터셋으로 일반 AI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훈련 비법 같은 게 있었나요? 네,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는 검색 증강인데 이건 AI한테 문제를 풀기 전에 관련 뉴스 기사를 참고 자료로 주는 겁니다. 아, 일종의 오픈북 테스트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기억력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보상 시스템인데 여기서 브라이어 점수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브라이어 점수요? 그건 좀 생소한데 뭔가요? 쉽게 말해서 과신에 대한 벌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신에 대한 벌점? 기상캐스터가 비올 확률 90%라고 했는데 해가 쨍쨍하면 신뢰가 뚝 떨어지잖아요. 브라이어 점수는 AI가 90% 확신해요 라고 했을 때 맞히면 큰 보상을 주지만 틀리면 그만큼 더 큰 벌점을 주는 방식이에요. 와, 그거 재밌네요. AI가 자신의 불확실성에 대해 솔직하고 좀 겸손해지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그냥 정답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 AI에게 자신감의 근거를 가르치는 거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효과가 있었어요? 결과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작 8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오픈 포캐스터 모델이 1200억 개가 넘는 파라미터를 가진 훨씬 큰 모델들하고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예측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아니, 덩치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게 혹시 이 특정 데이터셋에만 통하는 족집게 과외 같은 효과는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이 훈련을 거친 AI가 단순히 예측만 잘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있죠? 자신의 지식과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 즉 보정 능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어요. 이 능력은 다른 종류의 질문에 답할 때도 발휘돼서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미래 예측 그 자체가 아니라 AI가 스스로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일종의 메타인지를 갖게 됐다는 거네요. 뉴스를 활용한 데이터 생성법이 일반 AI를 더 정직한 전문가로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연구는 뉴스에 집중했지만 뉴스도 결국 어떤 사건을 보도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이 들어간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편향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 AI를 훈련시키는 데 쓸 수 있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많은 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나 기업들의 분기별 금융 보고서, 아니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소셜미디어 트렌드는 어떨까요? 그런 데이터로 훈련된 AI는 과연 우리가 지금껏 상상도 못했던 어떤 종류의 미래를 보여주게 될까요?